안녕하십니까. KCB의 이육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금융업권에서 이제 신용평가 같은, 꼭 이제 신용평가가 아니더라도 금융업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할 때 동형암호화가 과연 이제 의미가 있게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해 본 사례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사실 금융업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되죠. 그래서 신용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사기 방지를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천 교수님과 한 1,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 협의를 하면서 이제 가졌던 궁금증이 사실 이제 동형암호가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 이제 이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성능이나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요. 관심 깊게 들어주시면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B라는 회사를 대부분 아시겠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신용평가 회사고요.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금융회사 16개 회사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CB라고 하는데요. CB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그 정보의 공유, 그다음에 공유된 정보를 가공하고 평가해서 다시 이제 활용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촉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CB 내부에서도 시험평가 업무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금융회사에 가서도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험관리 모형이라든지 사기방지 모형 이런 이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느끼는 점은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결합해서 좀 더 나은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좀 창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하고 시험평가 같은 이제 업무도 좀 더 정교화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동형암호화를 만나서 이런 이제 실증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형암호화의 특징은 이제 앞에서 천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동형암호화가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우수한 이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약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정보량이 상당히 늘어나죠. 수십 배 이상 늘어나고 수십 배 이상 늘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수백 배 이상의 이제 연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우수한 점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제약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해안이 그런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를 했고 실증까지 이제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분야에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심파일러라고 해서 금융거래 부족자들에 대한 평가가 좀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 금융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랑 통신이나 유통 등의 이제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분석하면 시험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좀 더 정교한 시험평가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결합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제도적인 한계, 법 제도의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 쪽도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와 결합하면 카드 사기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금리로 대출이 일어나는데 중금리로 대출을 하려면 시험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위험 분석을 정교화를 한다면 중금리 대출을 잘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권의 많은 니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보보호 이슈죠. 그래서 데이터를 결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동형 암호화가 이런 이제 활용과 보호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화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존의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이제 시행정보와 통신정보를 예를 들면 이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K익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또 정보 손실을 좀 줄이자고 하면 재식별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형 암호화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에서 동형 암호화의 각자의 키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결합을 하고, 결합할 때 사용됐던 키는 적응한 채로 다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최초의 암호화하는 시점부터 분석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될 때까지 이 전 과정이 동형 암호화 상태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암호화되기 전에 데이터가 결과 나올 때까지 풀린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가능한 이제 상황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손실도 대부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암호화돼서 이제 모든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도 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다. 다만 이제 이 결과로 떨어지는 부분도 암호화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키를 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 키 관리를 이제 뭐 전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이 관리 체계를 좀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 암호화를 시행평가에 적용을 했는데, 시행평가는 뭐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미래의 시행도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된 결과를 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이제 각종 업무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에 동형 암호화가 적용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시행평가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법 제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그 지금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시행평가에 동형 암호화를 적용했을 때 무엇을 검증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천 교수님 설명하실 때 대량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 개발을 하는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검증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모형 개발된 결과의 모형에다가 한 건 한 건 데이터를 입력해서 모형 이제 실행 결과를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량 데이터 분석이 되고, 여기는 이제 한 건씩 모형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데, 일단 훈련 단계에서는 분석 전체 과정이 암호화된 채로 복화되지 않고 처리되느냐, 그래서 이제 정보 보호를 완벽하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 측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해서 모형 개발을 해봤는데,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결과와 암호화된 상태에서 처리한 결과가 같는지,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그 분석 결과의 성능이 모형 성능이 같은지를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 동형 암호가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너무 과도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에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이제 검증을 했고요. 모형 개발 결과에 따른 이제 모형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실행을 했을 때 이 개인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암호화된 모형에 적용을 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게 이제 암호화되지 않은
했을 때하고 결과가 같은지, 그 다음에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도 사실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도 그 합리적인 수준의 성능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험평가 모형 개발할 때는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본 단계가 이 세 단계고 마지막에 이 처리 결과를 검증을 성능 쪽 측면에서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모형 개발할 때 원래는 이제 평문 데이터를 갖고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이제 평문 데이터 세트 하나 만들고 암호화된 데이터 세트 하나 만들어서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 개발 데이터는 이제 이 검증 과정의 정확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KCB가 보유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 개발을 해봤고요. 원본 데이터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이제 똑같은 변수를 그대로 활용했고 일반적인 모형 개발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검증 시에도 이 비닝 구간값 처리가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모형 성능이 정확하게 같은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모형 개발도 일반적인 모형 개발 방법론과 유사하지만 여기가 있죠. 이제 동요 암호화를 위해서 키를 생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동요 암호화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적용한 방법론은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을 했고 이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데이터는 지금 이제 데이터의 우분량이라든지 기간을 정의하고 모집단 정의하고 했고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 셋을 준비해서 결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보면 이제 A 셋과 B 셋이 있으면 각각의 데이터를 각각 동형암호를 하고 1년 분호를 기준으로 결합을 하고 이제 1년 분호를 제거한 뒤에 이 결합된 정보를 가지고 모형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이제 지금 해냄법상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면서 테스트를 하기는 어려워서 KCB 내에 있는 그 대출 데이터셋과 카드 데이터셋을 두 개로 분리를 하고 두 개를 이제 결합하면서 분석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코드 수는 60만 건 정도 했고 항목은 200여 개의 항목을 검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모형을 만들 때 뭐 데이터 레코드는 이거보다 좀 많을 수 있지만 항목은 뭐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에서 쓰는 항목들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대출 데이터는 이제 뭐 대출 잔액, 연체 여부, 카드는 카드 기간수, 이용 금액 뭐 이런 이제 항목들을 한 이제 각각의 100개씩에서 200개를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트레이닝을 위한 모형 개발용 셋을 50만 건, 검증용 셋을 10만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분석하는 전산 환경은 HPDL380인데 한 미들레인지급 서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돌렸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결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암호화된 상태와 평문 데이터의 모델링한 결과를 이제 성능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AURC나 Accuracy Ratio 둘 다 거의 이제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평문 상태로 모형을 개발한 것과 동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모형 개발한 것에 대한 이제 성능 지표가 같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내에 일일이 항목 하나하나별로 값이 같은지도 확인을 했는데 항목별 가중치와 같은 이제 항목 하나하나의 모형 결과값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고무적인 효과가 얻어졌고요. 시간을 살펴보면 암호화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 10분, 그 다음에 그 모형을 얻는 트레이닝 시간이
한 10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한 10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 작업이 수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 5, 60만 건 데이터를 가지고 팽무 상태로 돌리면 사실 이제 수분 수십 분이면 결과를 얻죠. 근데 이제 동해암화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맞지만 실제 이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만한 시간대로 접근했다. 그래서 뭐 퇴근할 때 이게 실행시켜 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1시간이냐 10시간이냐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은 크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이런 부분이죠. 동해암호를 했을 때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 정확성이 확보되느냐, 그 다음에 처리 성능이 괜찮냐, 보안성이 문제 없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검정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는 지금 비암호화된 상태와 암호화된 상태를 분석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돼서 신뢰성, 정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래서 이 동해암호화 기술을 금융권의 분석과 모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능 부분도 사실 이제 비암호화된 수준보다는 당연히 이제 느리지만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향후에도 데이터량도 늘긴 하지만 서버 성능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능 이슈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성 부분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모형 개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해암호화를 금융 빅데이터 분석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많은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되는데, 혹시 키를 이제 뭐 이렇게 갖고 막 풀어볼 수 있지 않나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체계, 요거를 잘 이제 만들어 간다면 이 전체적으로 동해암호화를 활용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 실정이라서 화면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게 암호화라서 사실 여러분이 눈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키를 생성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고요. 이 데이터를 동형 암호화를 해서 이 저장한 이제 내용인데,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카드 거래 금액, 대출 금액 뭐 이런 이제 개인의 금융 트랜잭션 값들을 이제 동형 암호화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암호화된 결과가 얻어지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평문 결과와 암호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결과의 결과 값이 이제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모형을 실행하는 단계, 예측하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암호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fx 값이 나온 결과를 함수로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개인 한 건의 이제 시용 정보를 동형 암호화를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암호화를 푸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결과가 떨어지는 건데, 암호화된 결과를 다시 키를 가지고 풀면 이런 이제 값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모형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적용해서 암호화된 스코어 결과 값을 얻고 그거를 풀면 이제 이런 값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재 선생님 수고